더 깨끗하게 씻어 먹어야 돼요. 오히려. 이게 지금 벌써 독일에서 슈퍼박테리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유기농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떤 유기질 비료를 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미생물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올게닉 파밍이 아니고 내추럴 파밍. 진짜 산에서 자라나던 사과를 키우듯이 이분이 키우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8년을 기다린 끝에 내추럴 파밍에서 사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못 사 먹습니다. 저 사과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기에 많이 기원하러 가서 현재 한 3년 정도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추럴 파밍, 자연 농업 쪽으로 이제 이게 돌아가는데 자연 농업이 뭐냐면 땅의 힘을 원래대로 살려주게 되면은 농약을 뿌릴 필요도 없고 화학 비료를 줄 필요도 없어요. 농약도 여러분들 언제부터 나오느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습니다. 농약이라는 게. 화학 비료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근처에 나왔어요.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50년 전에 수천 년 농사를 누가 지었습니까? 농약 없이 다 지었는데 지금까지. 다 먹고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꼭 농약 없으면 안 되고 화학 비료 없으면 안 됩니까? 불과 농약이 나온 지 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농민들은 농약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줄 알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뭐 때문에? 경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물 어떻습니까? 케이지 사육입니다. 닭은 원래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풀도 먹고 벌레도 먹고 쪼아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돌아다니니까 이 닭들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요. 근수가 적게 나가니까 돈을 적게 버는 겁니다. 따라서 케이지에서 운동을 못하도록 딱 가둬놓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부위로 쪼아 먹고 뒤로 똥만 싸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감옥소에서 제일 심한 형벌이 뭔지 아세요? 독방입니다. 얘들은 지금 스트레스가 말이죠. 엄청납니다. 온갖 나쁜 호르몬과 온갖 나쁜 산화질이 다 생긴 닭들이에요. 그런 닭들을 그냥 못 먹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묻혀서 튀겨서 설탕 발라서 튀김 통닭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계란을 하나씩 놓는데도 하나씩 두 개씩 놓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1년 동안 놓아야 되는데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양계장에. 빨리 놓고 빨리 죽으라고요.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닭 한 마리 가지고 1년에 300개 놓을 거를 6개월에 300개를 놓으면 돈을 2배로 벌 써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서 사 먹고 있는 소위 잎채류들 뭐 상추나 뭐 시금치나 배추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마켓에서 살 때 가급적이면 푸르고 넓고 진녹색이 넓은 걸 사실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농부들이 뭘 뿌리냐? 요소비료, 나이트로젠, 질소비료를 많이 뿌립니다. 여러분 질소비료를 많이 뿌리면요 잎이 무조건 넓어집니다. 잎이 무조건 진녹색이 됩니다.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그것들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질산염이라는 그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민이라는 화합물로 바뀌어서 전부 발암물질의 원인이 된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연농으로 키운 채소의 꼬라지가 안 사가는 거예요. 안 사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모든 농산물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과 같이 똑같은 규격품을 원하고요. 근데 실제로 키워보면 둥근 놈도 나오고 찌그레진 놈도 나오고 불룩한 놈도 나오고 자식 키우는 거 똑같이 말이죠. 가공유통 무조건 먹음직 보암직 한쪽으로만 제품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보존제, 색깔, 입맛 없어도 되거든요. 그거예요. 색깔 안 넣어도 되거든요. 눈을 현혹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색깔들이 되게 다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했던 타르라는 색소들은 거의 대개 발암물질입니다. 주로 붉은색, 청색 이런 쪽에 타르 색소는 거의 적색 2호 같은 것도 발암물질이에요. 소비자들도 말이죠. 먹음직, 보암직한 걸 따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걸 따져가지고요. 특히 계속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음식이 전부 부드러운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경고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mad cow disease, 광우병입니다. 여러분 소는 창세기 1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소는 푸른 풀을 식물로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드러운 고기를 원했어요. 부드러운 고기라는 것은 단백질 사이에 하얀 지방을 끼워 넣게 되면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지방기가 끼게 되게 되면. 소위 이걸 영어로 마블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은 꽃등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위해서 그 근육질 사이에 지방을 끼게 만들려면 첫 번째 운동을 안 시키는 겁니다. 먹고 나고 키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물성 사료를 준다는 거예요. 소가 푸른 풀을 먹도록 창세기 1장 30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부드러운 고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줬는데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고 프리온이라는 이상 단백질 뮤테이션, 프로테인 뮤텐실이 생겨서 이 뇌세포 중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소가 뇌세포에 구멍이 생기면 미칠 수밖에 없죠. 그 미친 고기를 사람이 먹고서 미쳐서 죽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한테 준 첫 번째 경고입니다. 광우병을 통해서 인간의 혀끝에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꽃감. 저도 참 꽃감을 좋아합니다. 꽃감. 글자 그대로 꽃감이라는 얘기가 감을 꽂아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꽂아놓은 감 보셨습니까 요즘? 다 박스감입니다.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포장감입니다. 이제는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박스감. 앞으로는. 꽃감의 단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꽃감은 예전에 보게 되면은 10개씩 5개씩 묶어서 납작에 묶어서 대나무 꼬지에 꽂아놨거나 지프로 이렇게 했는데 색깔이 또 어떤 색깔이요? 검은색입니다. 꽃감은 검은색이고 하얗게 바깥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얀 분이 묻어 있어야 돼요. 이런 꽃감 보셨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꽃감 먹으면서 야 감이 시커멓지? 감이 빨개야 되는데 뭐 바깥에 뭐 허연 거 저거 곰팡이 아니야? 이 말에 모든 농대 교수들과 꽃감을 만드는 모든 농민들이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서 지난 10년 동안 만든 결과가 뭐냐? 감을 말릴 때 자연적으로 말릴 때 색깔이 검어져야 되는데 검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 방지제 황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설퍼, 황, 이산화황. 이 설퍼는 말이죠. 묻어있는 설퍼는 우리가 먹는 순간에 입안에 있는 침,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황산이 되어가지고요. 그 황산은 우리 기도, 식도, 천식 환자, 에스마 환자들 거의 호흡 정지까지 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간 꽃감을 원했어요. 그 사람들은 빨간 꽃감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 황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탁식합니다. 만드는 공정이. 황이 원래 저게 뭐 하는 겁니까? 독같습니다. 황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뷔페집이나 샐러드바에 가게 되면은 사과 또는 레터스, 상추 같은 거 찢어 놓은 거 보면 상추 찢으면 찢은 면이 금방 갈색이 됩니다. 사과 깎으면 사과 금방 갈색이 됩니다. 그런데 식당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디저트로 갔는데 접시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사과가 한 접시 있어.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주인 불러가지고 막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거 사과 언제 거냐고. 그 사람은 식당 주인은 말이죠. 수단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과를 언제 깎았든지 상추를 샐러드를 언제 만들었든지 관계없이 거기다가 황을 뿌립니다. 공식적으로. 푸드 어댑티브로 뿌립니다. 그 뿌리는 황이 공식적으로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황을 뿌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 FDA 같은 데서도 에스마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샐러드나 또는 음식 중에서 NaHSO4가 들어있는 소디움 바이설페이트가 들어있는 식품은 먹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 호흡곤란을 에스마 환자들이 사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통계는 말이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통계는 한국 통계만 보여드립니다. 미국 통계도 거의 비슷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토피 환자가 10세 이하의 아토피 환자가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입니다. 아토피가 뭡니까? 우리 몸속에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들어오면 내가 죽겠다라고 내는 거부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의 병원들하고 아토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토피 환자